안녕하세요. 불꾼입니다. 오늘 프리뷰 영상을 위해서 지금 이제 녹화 방송 진행하려고 하고요. 12월 1일 오늘 이제 첫 국내 경기입니다. 뭐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NBA 다 잘 들어왔어요. 일단 저는 조합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드시고 수익 많이 보시고 배팅 하시는데 큰 문제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조합으로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분석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 제가 학고기 때문에 아직 방송 뭐 스킬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냥 지금 되는 대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방송은 허접하죠. 하지만 분석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저것 뭐 배구까지 건드리진 않고요. 여름엔 야구를 하고 겨울에는 농구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해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기록하고 라인업 보는 것만 해도 기록과 접목시켜서 보는 것만 해도 저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은 경기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야구와 농구를 하고 있고요. 뭐 주말에는 축구도 좀 하긴 하죠. 축구는 뭐 따로 분석은 크게 안 하고 있어요. 주력 분석은 아니지만 심심하지 않게 재미삼아 소액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축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주력에 한번 힘써서 세 경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방송도 많이들 제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 다른 방송들도 이미 충분히 보고 있는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밌는 얘기, 그냥 뭐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 것들의 기대는 다른 방송에서 하시고 저는 그냥 중요한 요점만 집어드리고 잠시 후에 라인업이 발표가 되면 저는 분석을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조합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분석과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정확한 조합을 짜서 저는 지금 무료 조합 받고 계신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조합 받고 싶으시면 저는 조합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고요. 제 영상들 하단에 보시면 무료 조합 받아보실 수 있게 문의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남겨놨어요.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드린 조합을 못 믿겠다 싶으시면 뭐 하루에 뭐 1,000원, 2,000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베터분들 뭐 하루 베팅하는 거 1,000원, 2,000원 베팅하려고 이렇게 방송 챙겨보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이 친구가 얼마큼 적중률이 좋은지, 얼마나 금육 분배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익 관리를 어떻게 하고 아마 뭐 하시는 BJ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제 베팅을 하면 금액까지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을 하죠. 한 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상을 목표로 잡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금액 설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을 하며 제가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먹었고 매달 저의 금액이 어느 정도를 먹고 있는지를 다 기록을 해서 저희 무료 조합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무료 조합 문의하시고 한번 받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설이 길었으니까 간단하게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가스공사와 전주 KCC 가스공사 홈에서의 경기입니다. 일단 가스공사를 보시면 지난 맞대결에서 10월 16일 날 있었죠. 가스공사 홈에서 맞대결이고 리처 매치도 가스공사 홈에서 지금 하네요. 72대 81. 이때 아마 가스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던 시기일 겁니다.
기준점도 아마 전주 KCC가 3.5 프랜승 받았죠. 왜냐면 KCC는 원정에서 약하는 팀이니까. 그래서 3.5 프랜을 준 상황이었고 164.5점 정도 아마 제 기록이 맞다면 언어부 기준 좀 상당히 높게 줬었네요. 역시 국내 농구는 언더 패턴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72대 81이면 153점 엄청 기준점에 비하면 엄청 저득점 경기예요. 근데 어저께 경기 기준점에 비하면 0.5점 아마 그 정도 기준점에 따라서 153점 다득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정도면 국내 경기라서. KCC가 전혀 원정이지만 마인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대성, 정혁은, 할로웨이, 그 다음에 벨랑겔, 은도예, 이대현 얘네들이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는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얘네들이 잘해주면 이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잘해주면 다득점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KCC는 라거나. 라거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적인 문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매 경기마다 경기력에서 체력적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실력과 별개로 좀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거나 35분, 32분, 한 32분 이상만 라거나가 뛰어줄 수 있는 경기가 있다면 KCC는 어느 팀을 만나도 잘 비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라거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힘들어 보입니다. 라거나, 호응, 정창영, 이승현, 그 다음 제퍼슨, 이근희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 멤버고 호응 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호응은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퍼슨이 슬슬 적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KBL에 제퍼슨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이근희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근희가 출전 시간 대비 이 정도면 식스맨 치고는 엄청 좋은 거예요. 어떤 팀을 봐도 안양 정도만 비교해 본다고 쳐도 안양 제외하고는 이 정도 식스맨 없는 것 같습니다. KBL 리그에서. 오늘 경기 아직 라인업은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초안 프리뷰 상에는 KCC가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늘 언어바 기준점은 157.5기 때문에 기준점이 낮습니다. 왜냐면 최근 최근 가스공사가 최근에 공격력 많이 살아났어요. 물론 삼성이 수비 농구를 한다 그래서 언더의 팀이라고 하는데 삼성 이원석 수비력 저는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득점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삼성이 상대팀이 잘해줘야 같이 득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쳐져버리니까 서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득점이 나오는 거지 삼성 수비력이 엄청 좋아서 저득점 경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삼성 상대로 106점 못 내요. 그냥 축축 처지는 경기였고 가스공사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가스공사는 열심히 해서 그냥 다득점한 경기고요. 가스공사 그래도 106점은 KBL 리그에서는 엄청난 점수예요. 오늘 엄청 잘했다는 뜻이죠. 반면 KCC는 원정 승률이 좋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가스공사 프랜승에 오바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지금 라인업이 안 뜬 상황이지만 그냥 라인업 대충 항상 나오는 멤버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오늘 KCC가 일반승 어렵지 않고요. 최근 가스공사의 공격력이라면 양팀 다득점 하면서 KCC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조화는 일단 KCC 승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안양 KGC 경기입니다. 안양 KGC가 홈에서 수원 KT를 아마 이겼을 거예요. 힘들게. 아마 그 당시 수원 KT가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급의 가스공사급이었죠. 아마 10월 30일이면 아마 수원 KT 그 당시 엄청 못해주고 있는 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 KGC가 힘겹게 이겼어요. 잘 나가고 있을 때. 기준점은 마인인데 5.5점 마인 받고 2점 차로 이긴 거예요. 이날 경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KT가 4쿼터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안양이 최근에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엄청난 점수차를 벌리면서 경기를 하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확실히 지고 있다가 4쿼터에 갑자기 이기거나 4쿼터에 갑자기 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 놀고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KGC가 강팀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놀고 있다고 상대방이 점수 득점력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접대 농구죠. 접대 농구 하면서 지진 않고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서 상대방도 기분도 세워주고 그런 농구 같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라인업 볼 필요 없고요. 양홍석이 잘해줘야 되고 안우식해도 최근 폼 나쁘지 않습니다. 허운이 없는 빈자리 정성우가 생각 외로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허운이 없는 빈자리를 정성우가 채워주면서 정성우를 원래 허운의 빈자리를 정성우가 채워주고 남는 시간 박지원을 넣었다면 지금 정성우가 메인이 돼서 그 자리를 박지원이 백업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은 확실히 가드 치고는 슛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KT가 이번에 약한 것 같습니다. 득점력이. 그리고 하윤기도 엄청 잘하는 선수죠. 제가 우리나라 골밑 선수 중에서 솔직히 김종규보다는 하윤기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KT에서 항상 지는 경기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하윤기가 경기장에서 안 보여요. 플레이가 아쉽고. 그다음에 김동욱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 정말 슈폼 이쁘죠. 슈폼 이쁘고 슛 던지면 날아가는, 원래 던진 사람은 슛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 손끝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다들 농구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김동욱이 슛 쏘는 모습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고 경기력을 분석할 때 김동욱은 손끝에서 나가는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도 들어갔겠다, 이게 보일 정도로 깔끔한 슈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동욱 선수를 좋아하지만 이제 김동욱 선수도 나이가 있어서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양 KGC는 KBL에서 1강입니다. 1강이 아니고 그냥 정점에 있죠. KBL 어떻게 보면 연원계의 우리은행이죠. 언더도 결정 KGC가 하는 것 같고, 언어버 핸디캡도 안양 마음입니다. 안양이 마인 해주고 싶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팀이에요. 보시다시피 스펠맨, 변준혁, 건강한 지금 오세근이죠. 문성곤, 아반도, 먼로, 박지훈, 배병준. 유일하게 막아볼 수 있는 팀이 제가 봤을 때는 안양을 SK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직전 경기에 SK가 졌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저는 안양 KGC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와도 기준점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157점
기준점도 위의 경기랑 아래 경기가 낮죠. 이거는 아마 157점 받은 이유는 KGC의 원정 경기력, 가스공사 최근 잘해주고 있지만 가스공사라는 점 때문에 157점을 받은 것 같은데, 안양이 157점을 받았던 건 이건 순전히 수원 KT 때문에 157점이겠죠. 왜냐면 수원 KT가 점수를 못 내면 안양은 그 못 낸 점수에 맞춰서 같이 접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경기는 뭐 안양 일반승 쪽 가져가시는 게 마음, 경기 4쿼터 끝나면 기분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 일반승 추천드리고요. 뭐 굳이 언어보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간다면 언어보까지는 수원 KT가 다득점을 해주면 안양 거기에 맞춰서 다득점 해줄 거고, 수원 KT가 경기력이 처져버리면 같이 처져서 놀아주다가 4쿼터까지 왔는데 3쿼터까지 왔는데 잘못 놀아줘서 점수차를 좀 더 줬네 싶으면 4쿼터에 아마 이런 경기가 나올 거예요. 안양이 이기긴 해줄 거니까. 안양이 자, 안양이 이런 경기 해줄 거예요. 자, 2점 차 쉽게. 물론 고양 캐롯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양궁 농구 잘하고 있어요. 외곽슛 되게 좋고요. 역시 안양산이죠. 정상현 선수 있는 강팀입니다. 네, 이 쿼터 접대 잘못했죠. 외곽 너무 잘 터졌죠. 이때 벌어졌어요. 하지만 3쿼터 점수 맞춰놨어요. 네, 이거 여기 2점, 1점, 13점, 12점 차죠. 그래서 충분히 벌려놨어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놀아주는 거예요, 상대방. 이거 3점 잘 들어가서 이게 좀 벌려졌지만, 그냥 디펜스 하면서 상대방 턴오버 유도하고, 제 득점력 훨씬 더 좋으니까. 선수들 급이 다르잖아요. 스팔맨, 변준영, 오세근, 문성곤, 아반도, 먼로, 박지훈, 배병준. 그냥 누굴 넣어도 다 비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굳이 언어보 가지 마시고 안양 일반승만 한번 가보세요. 다음 경기 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기준점 9.5점, 138.5 우리은행 BNK. BNK 지금 잘하고 있죠. 다 잘해요. BNK. 극악의 돌대가리 팀이죠. 작년까지. 올해는 달라요. 근데 올해 다르다는 게 국민은행 박지수 빠지면서 다른 애들 실력 미천 늘어난 거죠. 그죠? 박지수 없으니까 다들 허예은도 그렇고 다른 애들 누구냐 발 느린 거 다 걸렸죠. 국민 성적 안 나오고. 하나는 힘들죠. 뭐 그런 애들 상대로 하는 건데, 솔직히 원래 멤버들 쓰면 좋아요. 김한별 있고 이소희 있고. 진한이 플레이가 단순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BQ가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지컬적인 면에서 진한이 골밑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남짓 어느 정도 해주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근데 이번 시즌은 김한별이가 건강해요. 연홍계 별명이 르브론이라고 하죠. 김한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번에 BNK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강하정이 빠졌죠. 은퇴를 했나요? 강하정? 일단 강하정 작년에 솔직히 없었으면 작년에도 BNK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팀들이 다 전반적으로 전력이 약해지고 BNK는 오히려 전력이 약했던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똑같은 애들인데 그냥 김한별 좀 더 잘하시면서 김한별의 특수 효과라 그러죠. 낙수 효과라 그러나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은행에 박지수가
올 거예요. 그죠? 돌아오고 나면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냥 김한별이 잘해줬기 때문에, 박지수가 있기 때문에 더 붙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소희의 공간은 열릴 거고, 안혜지도 패스의 길이 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혜지, 이소희가 더 많은 득점과 더 많은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중심에는 저는 김한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한별의 출전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한별은 무릎 뭐 이런 데가 중요하죠. 체중 관리 잘하면 이번 시즌 BNK 사고는 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한테는 사고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연홍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지수가 없는 리그에서는, 연홍 리그에서는 우리은행 마음이에요. 기준점이 9.5점, 138.5. 연홍에서 138.5. 높지도 낮지도 않은 기준점이에요. 하지만 우리은행이라면 달라요. 위성우가 아무리 많은 득점 차이로 가비 게임으로 가고 있어도 위성우가 주전들을 4쿼터 3분 전까지 계속 수비를 시키고 연습을 시킨다면 점수 못 넣어요. 138점 엄청 높은 거예요. 이렇게 치면. 근데 반대로 3쿼터까지 점수차가 엄청 벌어졌다. 다음 경기 BNK가 우리은행이 다음 경기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선수 쉬게 해주겠죠. 그러면 비주전끼리 하다 보면 오버도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주전끼리 하면 오버가 날지 언더가 날지 모르겠지만 약간만 비벼주면 이렇게 3쿼터에서 약간만 비벼주면 언더 어렵지 않습니다. 137.5 바꿔도 133점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 여기서 기준점이, 근데 137.5를 받았는데 오히려 기준점이 138.5죠 지금. 이건 그냥 PNK가 원정에서 홈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도 조금 더 낮아진 거예요. BNK가 홈이기 때문에 점수들을 더 넣어줄 거라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줬는데 79대 54면 70대 60 나와도 130점이고, 그래도 언어바 기준점 9.5점, 언어바 기준점은 138이고 70대 60 나오면 130이고, 그죠? 우리는 점수 좀 덜 내고 BNK가 조금 더 낸다고 쳐서 60대 70 해도 핸디캡 기준점 10점 차 벌어졌죠. 우리은행 마인승 언더는 그냥 위성 마음이죠. 주전을 언제까지 끼게 할지.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픽은 우리은행 일반승. 1쿼터, 2쿼터 장난질 쳐도 알아서 3, 4쿼터 다 따라잡고 역전 가능하죠. 그리고 선수들 선수들끼리 매칭해서 비교를 해봐도 운이 좋아서 오늘 컨디션 좋아서 외곽 좀 더 터지고 해도 일반승은 무조건 할 거예요. 김한별, 안혜지, 이소희, 진한, 그다음에 한엄지. 베스트 5 아니면 솔직히 BNK도 크게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 우리은행은 김단비, 김정은, 박지현이, 박혜진이, 최희샘이. 그냥 심심하면 고아라 디펜스 시켜도 되죠. 고아라 슛 안 쏴도 돼요. 수비만 시켜도 돼요. 고아라. 김은선 알짜배기죠. 신인 치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연식은 좀 있는 신인이지만 아직 그래도 나윤정이도 디펜스 좋아요. 나윤정이 신인 치고 다 잘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다른 팀 가면 주전도 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런 애들 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마인 해주고 싶으면 마인도 가능하고, 언더도 디펜스만 더 해주면 약간 득점을 포기하고 체력적으로 디펜스에 힘만 실어주면 득점 못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경기를 정리해보자면,
가스 홈이지만 KC가 일반승은 가능하다. 157.5 언어보는 가스공사 마음이다. 두 번째 경기 수원 KT 안양은 언더오버 핸디캡 모든 게 안양 마음대로. 하지만 일반승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안양 우리은행 마음대로 위선 핸디캡 기준점은 언더 5번은 이성우 마음대로. 간단해요. 오늘 경기 이렇게 분석 나왔고요. 잠시 뒤에 이제 라인업 나오는데 저는 라인업 보고 이제 조합 한번 짜보러 가겠습니다. 다들 방송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어요.